협착증으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지금 당장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고 말하면 그 말은 믿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입니다. 척추 협착증 빠르고 확실하게 나을 수 있는 핵심 방법, 오늘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척 보면 척추를 하는 척척 박사 닥터 해리슨 김현성입니다. 저는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척추관 협착증 환자를 치료해 왔고, 많은 분들이 수일 만에 통증에서 해방되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적절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의사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적절한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척추 협착증이 낫기 위해서는 척추 협착증이 왜 생기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척추관이 좁아지는 것을 척추 협착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척추 협착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중심성 척추 협착증과 추간공 협착증이 생길 수 있고요.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가 약해지면서 그 불안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주변의 인대들이 두꺼워지고 디스크가 돌출이 되면서 신경을 둘러싸면서 생기는 병을 척추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척추에 생기는 문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염증이 생겼는지 신경을 눌렸는지, 그게 통증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척추관 협착증이 안 심하니까 통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척추관 협착증이 심하지 않아도 염증이 굉장히 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하지만 이제 반대로 척추관 협착증이 굉장히 심해도 염증이 줄거나 그러면 통증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 중에 그분들은 오히려 신경이 얼마만큼 눌렸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걸로 인해서 통증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척추에 생기는 염증들은 대부분 약물치료나 통증치료, 주사치료 같은 걸로 개선이 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중에 일부 환자분들은 심지어 시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감압이나 척추에 쌓여있는 염증들을 해소를 해주는 게 그 환자분의 통증을 해결하는 방법이죠. 네, 저 척추내시경 수술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협착증은 그럼 어떤 수술들로 나아질 수 있어요? 척추관 협착증 수술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나는 신경이 막혔으니까 그걸 뚫어주는 방법. 또 하나는 척추가 굉장히 많이 약해진 불안정증이 동반이 되게 되면 뼈가 물러나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다 가라앉으면서 통증을 굉장히 심하게 유발을 하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유압술, 나사 고정술을 해야 돼요. 또 하나가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약물치료나 시술로 해결되지 않은 심한 통증 환자분들도 내시경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뼈에 나사를 박으면 한동안 걷는 건 힘들겠네요? 그렇죠. 실은 척추 유압술은 굉장히 오랫동안 발전되어 온 수술이에요. 내가 수련받을 때가 1995년이잖아요. 그 전에는 이 유압술 자체도 척추 뼈 사이에 하는 유압술 자체가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여기 뼈를 붙여서 이 척추 관절을 고정시키는 수술이 나왔었고, 90년대 후반부터 이 두 뼈를 붙이는 수술이 나왔어요. 이게 추체관 유압술이라고 그러는데 통증이 수술 직후에 많이 남는 게 사실인데, 척추 내시경 수술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뼈 있는데 바로 들어가잖아요. 이 디스크인데 거기서 뼈 붙이는 수술하고 바로 나와서 나사를 걸기 때문에 수술 후에 절개나 그런 걸로 인해 생기는 그 통증 자체가 거의 없어요. 기존의 절개 수술이 예를 들어서 유압술 하고 나서 4, 5일에서 일주일 동안 누워 있었다고 하면 내시경 수술은 그 다음날부터 바로 걸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외국 의사들 정말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아직도 앞으로 절개하거나 뒤로 절개하는 그런 유압술들을 해요. 근데 그 친구들 내시경 유압술을 보면 그 다음날 걸어 다녀요. 아니 그 다음날도 아니에요. 심지어 4시간 후에 걸어 다니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눈이 휘둥그레져요. 보고 이게 사실이라고 본인들도 믿지 못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외국 의사들이 내시경 수술을 배우러 우리나라에 많이 오는 거고요. 그러면 수술 후에 부작용은 따로 없나요? 있어요. 환자분들이 항상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럼 이 수술 부작용 없나요? 근데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부작용이 없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어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취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일들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척추 질환은 부작용이 안 생길 수 없는 질환이고, 다행히 척추 내시경은 그나마 부작용이 적은 수술 방법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경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척추 수술은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받아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척추관 협착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수술을 받고 싶으시다면 내 개인적인 권유사항은 첫 번째, 내시경 수술이 가능한지, 그 수술이 단방향이 됐건 양방향이 됐건, 두 번째로는 수술하는 의사분이 얼마만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좋은 재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가 세 번째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이 며칠 만에 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최근에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에 비해서 조직 손상을 훨씬 줄였기 때문에 수술의 성공률이 훨씬 높을 뿐더러 회복이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회복되는 게 사실입니다. 수술이 너무 무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의 척추관 협착증의 척추 내시경 수술은 수술의 개념보다는 거의 시술의 개념에 가깝게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으니 너무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척보면 척추라는 척척박사 닥터 헬렛은 김현성입니다.